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 계약 때문에 골머리 많이 썩고 계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전세 사기가 팡팡 터지면서 내가 체결하는 전세 계약 과연 전세 사기와 관련이 없을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형적인 전세 사기 유형과 함께 이 전세 사기 유형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전세 사기죠. 바로 깡통 전세 유형입니다. 깡통 전세 유형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1억인데 이 사람이 한 9천만 원에 대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이 부동산을 샀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그럼 어디 있느냐? 이 사람 돈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1천만 원으로 메꿨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소유권자가 실제로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런 집을 깡통 전셋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깡통 전셋집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첫 번째, 일단은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법원 근처에 있는 등기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보통은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발급된 그 등기부 등본 확인이 편합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면 을구란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근저당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 뭐랑 비교하느냐? 부동산 시세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이라던가 KB 부동산 이런 사이트를 검색하면 지금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의 시세, 실거래가 이런 게 얼마인지를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1억인데 근저당권이 9천만 원이야.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때 임대인한테 과연 돈이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하고 이제 이런 전세는 사실상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이중 계약이 있어요. 임대인은 맞는데 이거를 공인중개업자랑 짜고 이미 철수한테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줬는데 영희한테 또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한 경우 이러면 나는 보증금도 다 지급을 하고 이사를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한테 뒤늦게 연락을 하면 임대인은 연락이 안 돼. 공인중개업자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은 공인중개업자는 또 나 몰라라 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오래된 공인중개업자를 찾아가서 좀 믿을 만한 공인중개업자한테 괜찮은 매물이 없는지 구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가장 안전한 거는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이라던가 대항력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세권을 설정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한 다음 전세권을 설정하면 사실 이중 계약과 상관없이 전세권자로서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를 취해 놓는 것이 안전하긴 하다. 세 번째. 소유권자가 아닌데 임대차 계약을 주도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는 철수인데 철수가 외국에 나가 있는 틈을 활용해서 영희가 내가 소유권자야 라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부 등본을 우선 발급을 하세요. 그러면 갑구란에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소유권자랑 지금 나랑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이 동일 인물인지를 꼭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시고 그 신분증상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그 등기부 등본에 갑구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맞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어렵긴 한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신탁 등기는 보통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긴 했는데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보유하면서 관리하기에 능력이 부족해. 이런 경우에는 신탁회사에 이 부동산을 맡겨요. 그러면 신탁회사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면서 수익을 얻거든요. 근데 이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인지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고 또 신탁 원부라는 걸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신탁 원부 안에 임대차 계약을 누가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신탁회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원래의 소유권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면 신탁 원부를 발급한 다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에 원래 소유권자가 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안심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임대인은 소유권자라고 해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동산은 임대차 전세 계약을 체결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세 계약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4가지 경우별로 각각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그리고 믿을 만한 공인중개업자를 찾아가서 계약 체결을 한다. 이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 점 놓치지 말고 전세 계약 체결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